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제 도형,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구분입니다.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얘가 점의 이동인지 아니면 도형의 이동인지를 구분을 일단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점의 이동은 뭐가 이동된다? 순서상 x, y라든지 a, b라든지 등등등 순서상의 이동입니다. 순서상. 자, 얘는 순서상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순서상이 이동한다는 얘기고, 도형의 이동은 뭐의 이동이냐? 얘는 등식이 이동하는 겁니다. 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y는 fx 꼴처럼 등호가 들어가고요. f의 x, y는 제로처럼 등호가 들어가는 등식이 이동하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이 등식이 이동하는 거를 이제 구분해 하셔야 되고, 얘는 뭐야? 얘는 그대로 이동합니다. 얘는 대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첫 번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그대로 이동하는 거고 대입 이동하는 거다. 자,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도형은 뭐야? 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도형이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 도형의 이동은 결국 자취방정식이랑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곡선 위에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fx야. 그럼 똑같이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결국에는 위치만 바뀔 뿐 다른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뭐라고 둘까? a, b라고 뒀어. 그러면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옮겨가지고 한 이 정도 좀 옮겨야 되나? 이 정도 좀 옮겨가지고 p만큼 q만큼 옮겼어. 여기 q만큼 옮겼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a 플러스 p 그 다음에 b 플러스 q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평행 이동했었을 때 얘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입이 일어납니다. 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자취방정식 아까 전에 구할 때 얘를 뭐라고 둔다? x라고 둔다. 얘를 뭐라고 둔다? y라고 둔다라고 했죠? 근데 x, y에 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되죠?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등호가 들어간 부분을 찾는 거야. a, b가 여기 들어갔다라는 b는 뭐야? fa다라는 이 관계에서 등호를 찾고, 그리고 a는 뭐가 된다? x 빼기 p로 표현할 수 있고, b는 y 빼기 q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대입되어서 x 빼기 p, 얘가 대입되어서 y 빼기 q. 그래서 뭐야? 대입으로 생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입으로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비교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 평행 이동이,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거는 모르지는 않을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 이거 잘 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x, y가 있습니다. x, y를 내가 y 꼴 x 대칭할게. y 꼴 x 대칭할게. 됐어요? y 꼴 x 대칭 한번 해봅시다. 그럼 누가 되죠? y, x가 되겠지. 뭐 이거 당연한 거잖아. 두 번째, 자, 만약에 f의 x, y 이꼴 제로가 돼 똑같은 이동을 할 거야. y 꼴 x 대칭하면 뭐가 된다? f의 x, y
컴마 x 이꼴 제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얼마가 되지? y 그대로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됐죠? 얘 갑니다. 어떻게 되죠? f에 누가 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점점 가잖아. 그러면 헷갈리면 그냥 계속 틀리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된다?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 대신에 x-3을 대입합니다. x-3이 대입됩니다. 오케이? y 대신에 y 빼기 2가 대입됩니다. y 빼기 2가 대입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이꼴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y 이꼴 x 대칭했으니까 뭐라고 할까? x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x축 대칭하게 되면 상하가 반전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y 플러스 3은 그대로인데 상하가 반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됐어요? 여기는 이 부분이 변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칭하게 되면은 누가 된다? 누구? 결국에는 x 좌표가 이렇게 y 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돼. 이해되시죠? 이해가요? x축 대칭, x축 대칭. 얘는 x축 대칭하면 y 좌표를 다 바꾼다. 그대로. 반면에 여기 x축 대칭 대입으로 바꾼다. 되셨죠? 대입으로 바꾼다. 이해되죠? 자, 끝. 더 이상 안 할게. 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게 평행 이동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x축, y축, 원점, y 이꼴 x, y 이꼴 마이너스 x 까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대칭 이동 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과 기본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일반적인 선대칭, 일반적인 점대칭이 남아 있어요. 오케이? 일반적인 선대칭, 일반적인 점대칭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만 살펴보자 이 얘기야. 자, 일반적인 점대칭입니다. 뭐야? 180도 회전. 그리고 이 180도 회전 때문에 비롯되는 게 뭐야? 중점이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중점이 하나의 원리가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P, Q가 대칭의 중심입니다. 대칭의 중심이 되는데 얘를 어떤 점 A를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A'으로 가겠지? 180도 회전. 그리고 얘랑 얘랑 중점이 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랑 얘랑 중점이 얘. 끝. 됐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 B였어. 그럼 대칭시킨 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2P. 합이 2P. 그래서 2P 빼기 A. 그 다음에 합이
EQ 빼기 B.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선대칭입니다. 자, 선대칭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뭐야? 직교. 한다라는 성질과 중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어? 두 가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선 L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AA'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면서 그럼 우리 두 가지 조건만 찾아내면 되겠지? A랑 A'이 누구랑 직교한다? L이랑 직교한다. 라는 거랑 A와 A'의 중점이 L 위에 있다. A와 A'의 중점이 L 위에 있다. 라는 거 됐지? 저거 이용해 주시면 답이 나오더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냐? 이제 참고로 우리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선대칭을 시킵니다. 선대칭을 시킬 때는 뭐를 이용한다? 기본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 기본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 플러스 뭐? 당연히 평행 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x 플러스 3입니다. 얘가 1,7이 되었다고 쳐. 얘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 시킬 거야. 대칭 이동 시켰을 때 a, b 얘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은 원래는 우리가 중점 구하고 여기 위에 있고 직교한다는 걸 이용해 주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그렇죠. 평행 이동시키는 거지. 평행 이동시킵니다.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킵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얼마가 돼? 1,4가 돼. 오케이? 1,4가 돼. 1,4가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느냐? 선은 y = x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1,4를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4,1이 되겠지. 이 4,1을 다시 어떻게?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4,4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야. 얘를 내려서 1,7을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준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4,4가 여기 중점이 되는 얘기라고. 실제로 얘가 4,4잖아요. 빼 3, 빼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개의 중점이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야? 2분의 11, 2분의 11 들어가고 2분의 5 들어가면 딱 만들어집니다. 됐지? 끝.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누구 위주로 옮길 거냐? 포물선이야. 포물선은 어디?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위볼이나 아볼이 변합니다. 잘하면 오케이? 위볼, 아볼이 변하니까 요것도 신경 쓴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은 당연히 어디? 서로 다른 두 점을 옮겨버리면 어차피 직선 대칭 이동시키면 평행 이동시키면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원이 있어요. 원은 뭐만? 그렇지. 중심만 이동시킵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다야.
뼈대 다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풀면 되고, 그리고 이제 뼈대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167번 봅시다. 167번이죠. 자, 양수 AB에 대해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텐데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x-1의 제곱이랑 y 제곱을 더했더니 r의 제곱인데 얘가 1이야. 얘가 1. 자, x축으로 y축으로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대. 얘가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느냐?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원을 얘를 C'이라고 둡니다. 자, C'은 C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고 얘가 모두 접한다. 자, 그래서 C'는 C'은 누구의 원의 중심? 얘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평행 이동시켰을 때 원 자체가 다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평행 이동만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 상대방의 원의 중심을 각각 두 원이 지날 겁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요런 형태로.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뭐야? 끄면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더라. 자, 그런데 뭐야? 공통접선이 나왔네. 공통접선은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이렇게 있겠지, 맞죠? 그러면 자, 이 접점이 있어. 이 접점이 있어. 이미지, 여기 이미지입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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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이건 무슨 사각형 돼? 정사각형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결국 이 도형이 이동이라 해봤자 그냥 이동만 살짝 붙는 거야. 본질은 도형에 대한 그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제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쭉 가가지고 누구를? 원의 중심 또한 똑같이 따라가겠지. 어디?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평행하면서 정사각형 되면서 지금 어떻게 간다? 요런 원이 그려졌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다?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느냐라는 걸 알려면은 얘를 알아야 되겠지. 점집거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 지점 1,0이야. 1,0이고 얘가 뭐더라? 4x 빼기 3y인가?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제로입니다. 더하기 21은 제로입니다. 얘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 재면 되는 거라서 얼마야? 5분의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25가 되네. 숫자 아주 예쁘다. 5 나옵니다. 오케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나옵니다. 얼마만큼?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까? 3분의 4니까. 좀 가파르게 그리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원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다면은 문제는 여기 이 부분이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가 돼? 5죠.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게 3대 4잖아. 그럼 3만큼 4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3, 4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 저렇게 간다 라는 얘기고, 자 넘어가시면 거기 봅시다. 거기 이제 뭐가 나와 있어? 169번 봅시다. 169번. (169번에) 보면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4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뭐라고 둔다? C2라고 하자. 자, 여기서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 0,0이야. 얘를 얼마만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지금 누구로 움직이는지 보이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중심만 움직입니다. 중심만 움직여 가지고 그 값이 4,-3이라는 원의 중심으로 가게 될 텐데, 자, 여기 뭐가 있을 거냐 하면 요 부분에서 요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쓱 가서 여기 원이 하나 있겠죠. 4만큼 3만큼 가가지고, 자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가겠죠. 쓱 갑니다. 됐죠? 이쪽 부분. 자, 그리고 밑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여기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는데, 여기는 요 지점도 마찬가지 똑같이 왔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왔었을 거잖아요. 이 정도쯤 와서 이 정도쯤 여기 왔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똑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 한 요 정도쯤 간다고 칠게. 요 부분 간다고 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면 요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박혀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박혀져 있을 거고, 요 부분의 넓이나 어디?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나 동일할 거니까 잘라서 이쪽에 붙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라서 저쪽으로 붙이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색칠단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게. 얘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 거기 보시면 4x 빼기 3y 얼마? 빼기 6 이퀄 0야. 뭐가 나온다? 평행 이동 양이 나오죠. 평행 이동 양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얘 또한 얼마만큼? 4만큼. 얘 또한 아래로 3만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나오네. 5입니다. 오케이? 얘가 5입니다. 그러면 3대 4대 5를 이용해서 뭐를 구했다? 한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근데 얘가 4, 3.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3. 얘 기울기 얼마가 돼? 3분의 4. 서로 뭐야? 직교야. 오케이? 직교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이만큼 길이 어떻게 구해? 점집거 사용해서 여기 현의 길이잖아요. 현의 길이니까 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주시면 돼. 오케이? 됐어? 그래서 169번은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자. 17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x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이야. y 빼기 3의 전체의 제곱이고 이게 9가 되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 자, 그래서
C1이라는 녀석은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2 플러스 A입니다. 2 플러스 M 그리고 얘가 3이야.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은 그대로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C1을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얘를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이렇게 변합니다. 원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이렇게 되겠네. 자, 둘 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L이 있어요. L이 누가 되는데? 4x 플러스 빼기 3y는 제로가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고,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얘랑 얘랑 교점 몇 개? 2개가 돼. 그러면 이미지 살짝 그립니다.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반지름이 더 크겠네. 오케이?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1에서 L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니까 5분의 대입하면 되겠죠. 8m 플러스 4m, 8m 플러스 4m입니다. 그 다음에 3, 3 해니까 여기 빼기 9가 되겠죠. 빼기 9가 됩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네. 됐지? 절대값 씌우고 얘가 반지름이 얼마보다 작으냐면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어? 이해되죠? 됐어요? 이거를 대입하고 8 플러스 4M 아니에요? 네? 8 플러스 4M 아니에요? 8 플러스 4m. 8m이 아니라 8 플러스 4m입니다. 됐어? 이렇게 8 플러스 4m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했더니 4m 빼기 1의 절대값이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5보다 작아야 되지.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5보다 커야 돼. 얘가 어차피 m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 m이 자연수라는 상황이니까 m이 될 수 있는 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지만 4는 될 수가 없겠네. 오케이? 4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대입해. 그러면 8 플러스 4m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n이 되겠죠. 마이너스 3n입니다. 절대값입니다. 요게 누구로 나눠져서? 5로 나눠져가지고 그 결과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4m-3n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죠. 이것이 누구보다? 15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크다? 여기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5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요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될 거니까 최대값 자체를 구해야 돼요. 최대값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4m 빼기 1은 계속 고정되어서 갈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 넘겨주고 정리해주면은 4m 그 다음 여기 빼기 16이죠. 빼기 얼마 해주면 되는데 여기 16이고 그 다음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3으로 나눠준 게 n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봅시다. 얘 이쪽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14 플러스 4m 그리고 여기에 누구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 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됐어? 되도록이면 내가 큰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n도 큰 값이고 어디? m도 큰 값이 나와야 돼. 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누구일 때? 3일 때 가장 크겠네요. 오케이?
3일 때 가장 큽니다. n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0이 26인가? 맞죠? 26이 될 거니까 3 집어넣으면 10이 26이니까 n이 가장 크면은 얼마가 되는데? 8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n이 가장 크면은 8이 나오고 그때 m의 값은 3이 되더라. 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됐어? 부등식 풀어서 푸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됐죠?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73번부터는 내일 좀 이어서 하죠. 173번부터는 내일 좀 이어서 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뒤에 내일은 킬러 위주로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 짓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느냐. 우리 어제 어디까지 풀었지? 147부터 172 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중에 몇 개는 할 수 있어요. 몇 개는 할 수 있으니까 181에서 어디까지 할까? 181에서 188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